자, 이번 시간에는 24번, 테마 24번 승계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분이 폐업을 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재등록을 해요. 같은 계공입니다. 이렇게.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전에 업무정지를 2번이나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폐업했다가 다시 이렇게 차리게 되면 이 업무정지 2번 받은 요것은 1년 동안은 따라다니게 돼 있다고. 별거 아니에요. 영업정지 받은 거 있죠. 요거. 요 받은 날부터, 이거 처분일이에요. 처분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살아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받은 영업정지도 요 받은 날부터 1년 동안은 따라다닌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재등록 이후에 요때쯤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면 중간에 폐업을 해서 끊겼습니다만은 과거에 폐업 전에 업무정지 2번 받은 것이 이 18개 살아있어요. 2개가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고 이게 1년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여긴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습니다만은 반드시 등록을 잘라야 되는 절대적 등록 취소해가 됩니다. 이게 없었다면 이건 업무정지 거예요. 근데 요것 때문에 이 전과 때문에 업무정지 아니고 절등지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네모 2번 보시면 폐업 전에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라고 하지만 불이익입니다. 불이익이 1년 동안 승계된다 이 말이지. 읽어보면 폐업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업무정지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이 효과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은 재등록한 개공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요게 처분일입니다. 요 날이 처분일. 요 날 또 영업정지 얻어 터진 날 말이죠. 그때부터 1년 동안은 따라다녀서 요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때쯤 만약에 이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한 게 요때쯤이다 그러면 가다 보면 요건 살아있는데 요건 둘 다 살아있네요. 요때쯤이다 그러면 요건 살아있는데 이거 죽었잖아요. 요때쯤이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내 업무정지 한 번에 전과에다가 한 번 영업정지 받을 짓이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는 아니게 되죠. 요거 없어서 그래요. 이게 삼진아웃 쪽에도 관련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네모 3번. 요거하고는 또 구별되는 게 위반행위의 승계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폐업 전에 갑이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받을 위반행위를 한 거예요. 위반행위. 이건 이미 받은 거고 밑에 그림은 저지른 거야. 아직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얻어 터지기 전에 재빨리 폐업했다가 나중에 재등록하게 되면 갑은 다시 등록했죠. 그럼 폐업 전에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럼 폐업 전에 잘못한 것을 들춰내서 어떻게 해요? 너 저 폐업하기 전에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지? 업무정지야. 이런 식으로. 폐업 전에 너 저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한 거 있잖아. 너 등록 취소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위반행위를 저질렀습니다만은 이거 피하려고 폐업해도 재등록 안 하면 모르는데 하게 되면 기다렸다는 뜻이 뭐예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때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네모 3번이죠. 네모 3번의 가로 1번. 폐업 신고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개공은 폐업 전에 행한 행위 중 등록 취소에 해당한 행위와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고스란히 승계해서 얻어 터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거 때릴 때는 약간 좀 생각할게. 가로 3번 보시면 폐업 전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한 개공에게 등록 취소나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했을 때는 하는 경우에는 폐업의 기간 요거 좀 생각해 줘야 되고요. 폐업의 사유 같은 거 고려하고 폐업의 기간 고려해서 적당히 때립시다 이 말이지. 가로 3번이요. 어쨌든 큰 틀은 폐업 전에 이미 얻어맞은 것도 1년 동안은 따라다니게 하고 저지른 것은 승계하도록 해서 얻어 터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재등록 이후에 큰 틀 2가지를 공부했고요.
테마 25번은 중개사 협회입니다요. 협회는 첫 줄에 보이는 것처럼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증을 갖고 있는 사장님들, 즉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첫 줄 보시면. 근데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부칙개공도 어떻게 해요? 껴줍니다요. 그러니까 부칙개공은 복토파 할아버지 몇 분 안 남으셨어요. 이분들도 자격증이 없어. 공인중개사 아닌데도 개공이긴 하죠. 그렇게 하셔야 돼.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는 아닌데 증이 없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이긴 합니다. 등록된 걸로 봐주니까. 그래서 이런 부칙개공도 포함한다. 요거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협회 설립 절차는 4단계입니다. 처음에 정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 열고요. 그 다음에 설립인가 받고요. 마지막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끝나요. 정관 작성, 창립총회, 설립인가, 설립 등기 이렇게 4단계 절차. 근데 정관 작성할 때 발견의 숫자가 30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게 써져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가를 받는데 누가 인가를 내줍니까? 인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 내준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인가주의라고 하셔야 되고 허가받는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인가주의다. 관청이 딱 힘을 보태주는 걸 인가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조직. 협회 조직은 협회에 그러면 본부가 있을 거고요. 본부. 주된 사무소. 그 밑에가 지부. 그 밑에가 지회. 지부, 지회 이렇게 조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있고 이거 머리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팔다리에 해당하는 게 지부하고 지회. 지부는 시, 도, 관할구역 안에. 지회는 시군구. 주된 사무소는요. 이건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는 거고 장소 제한이 없어요. 근데 지부 같은 경우는 시, 도, 관할구역 안에 두는 거고 지회는 시군구. 여기가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두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회죠. 그래서 지부지회.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특별시 지부, 동작구 지회 뭐 이딴 식으로 되겠죠. 조직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가로 3번. 그 다음에 네모 2번에 보면 협회 업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협회 업무는 고유 업무가 있고 고유 업무. 원래부터 협회 업무로 써져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수탁 업무라고 그래서 협회 업무가 아닌데 협회가 또 맡아서 하는 업무가 또 수탁 업무가 또 있죠.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고유 업무는 한 7가지 됩니다. 그래서 협회 고유 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제일 눈여겨볼 것은 5번, 6번 정도예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요거. 그다음에 7번, 6번. 공제사업. 공제사업이 협회 사업 중에 제일 돈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 업무 7가지 중에 보면 공제사업이 있고요. 돈벌이가 크고 그 전에 부동산 정보 제공. 5번. 부동산 정보 제공은 협회가 인터넷망,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제일 돈벌이가 커요. 이건 돈벌이가 시원찮아. 사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수탁 업무에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수탁 업무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각종 교육. 원래는 이거 누구의 업무죠? 시도지사가 할 일인데 협회에다 떠넘겨놨죠. 1번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협회 업무 중에 보면 여기 공제사업이 나오잖아요. 공제사업이 협회 사업 중에 가장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공제사업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 2번 협회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그거 하고자 했을 때는 무엇을 만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공제약관. 그러니까 공제사업 하려면 공제약관부터 만들어라 이것이.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비리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로 3번. 다른 회계하고 구별해서 별도로 회계 관리토록 하고 있고 특히 책임 준비금이 많이 적립이 되면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만 다른 용도로 요거 사용하려고 하면 누구의 승낙을 받으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갖고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시오 이런 뜻이요. 그 다음에 가로 4번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비리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첫 줄에 있는 것처럼 운용 실적을 매년 일간신문이나 협회신문 등을 통해서 공제에 가입한 사람한테 공표하시오 이런 뜻이요. 뭘 공표해야 돼요? 운용 실적. 얼마 들어왔고 얼마 나갔고 얼마 남았고 이거. 이러한 운용 실적은 둘째 줄 끝에 있는 것처럼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때부터 3개월 안에 또 역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시하고 협회 홈피에다가 띄우게 돼 있다. 뭘요? 운용 실적을. 가로 5번 별표 치시고 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제사업에 관해서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금감원장이 회계장부 보는 도사예요. 봐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국장한테 일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떻게 하느냐? 가로 6번 일러 오잖아요. 일르잖아요. 금감원장이 그러면 협회 공제사업 운영에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위험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하시오, 시정하시오, 저 비리 있는 임원 자르시오 이렇게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로 7번 보면 공제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이지만 운영위원회를 둬가지고 감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죠. 누가요? 공제사업자. 공제사업 하는 그거에 대해서 감시하려고 운영위원회를 협회에다가 두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좀 어떻게 좀 감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참 돈 때문에 굉장히 그 분란이 많았죠. 좀 개선됐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에 가면 협회에 대한 감독 과정 어디게요? 협회는 어디서 감시 감독합니까요? 협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독 관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의 눈치를 잘 봐야 돼. 협회 회장은.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협회, 지부, 지회 전부 다 국장이 감독합니다. 지회까지도 온통 다 누가 감시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시한다. 잘 보여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요. 자, 협회까지 했습니다.